정상회의가 25일 막을 올렸습니다. 각국 정상과 대표단들이 부산을 찾았는데 정상회의 외에도 각국의 기업과 문화가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부산시의 동물원 더파크 매수 추진 움직임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법적 매수의 의무가 없는데도 6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동물원을 사들이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최근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와 일선구군이 보행 안전시설물의 설치 여부와 안전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해운대구가 지역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며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 각국 정상과 대표단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계자들까지 만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한아세안의 문화가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은 한복과 부산의 대표 무형문화재인 동래악주 패션쇼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아세안 패션위크의 특별 패션쇼 하나되는 11입니다. 이번 패션쇼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패션협회장과 디자이너 등이 하나되는 무대를 마련했고 객석은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함께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화합과 공영 발전을 위한 더 큰 걸음을 옮기는 역대 최고의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 패션쇼는 정상회의를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어우러진 품격 높은 행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도 개막했습니다. 1989년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해에는 수출과 수입이 무려 1,6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 대상 지역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에게 성장과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한아세안 간의 혁신과 역동, 포용적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문화와 경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경제 모색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유명 스타트업에게 해외 벤처 투자자를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K-스타트업 위크 컴업도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간의 창업과 관련된 교류를 시작하자 하는 것이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될 거고 컴업 행사는 금주 목요일, 금요일 28, 29 이틀 동안 동대문 DDP에서 열리고요. 그 사전 부법 행사가 여기 한아세안 엑스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화장품 수출 국가 4위 K-뷰티는 지난해 한류와 함께 무려 63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K-뷰티와 K-팝이라는 연결고리로 한 아세안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K-뷰티 페스티벌이 펼쳐져 이번 행사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한 아세안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 부산. 부산은 지금 각급 정상들의 특별회의뿐만 아니라 문화와 기업들의 성장과 교류의 장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25일 부산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25일 오전 참가국 정상과 관계자들이 행사장으로 이동하면서 주요 지점마다 차량이 통제돼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또 행사장인 백스코 주변 도로도 탄력 통제가 이뤄져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대는 26일 오후 1시까지는 각국 정상들의 일정에 따라 차량 운행이 탄력적으로 통제되며 인근 버스 정류장 4곳은 임시 폐쇄됩니다.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는 27일 오후 1시까지 차량과 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이날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한아세안 국가 간의 방송 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한아세안 방송 콘텐츠의 미래와 협력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 사례가 공유됐고 각국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심포지엄을 계기로 한아세안 방송 콘텐츠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역할을 더 고민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의 방송정책 담당 기관과 방송사업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연구 모임인 국경 없는 방송 콘텐츠 전문가 워킹그룹 창립 기념식도 이날 열렸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순식간에 급상승해 타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다쳤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 김한식 기자가 영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대낮에 그게 음주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시민들이 안전하게 서 있어야 될 공간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부산 경실련은 25일 부산시가 동물원 더파크에 대한 법적 매수 의무가 없는데도 6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사들이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더파크 내 시유지에 조성한 연구시설물의 기부 체납이 3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동물원이 개장해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감사원은 삼정 더파크 내 시유지 12,000여 제곱미터에 조성한 연구시설물은 부산시에 기부 체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동물원을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매수해서는 안 된다며 매수 관련 행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경실련은 요구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부산시가 참가국들의 전지훈련팀 유치에 나섰습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들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전지훈련과 의료 서비스가 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장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국제진료센터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2020년 도쿄올림픽 참가국들의 전지훈련팀 유치에 본격 나서자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 등 13개 지역 병원들도 전지훈련팀 유치에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력병원들은 전지훈련 기간 중 발생할 외상환자나 응급질환 등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전담 코디네이터를 추가하는 등 우수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도쿄와 가장 근접한 부산의 경우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쿄올림픽 훈련지로 최고의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스포츠 도시로 위상을 높일 것이란 설명입니다. 국제 스포츠 도시 그런 어떤 이미지와 연계돼서 이제 전지훈련지로 유명한 국가대표팀이 부산에서 이제 전지훈련지로 선택을 하면은 그런 어떤 스포츠 도시로서의 그 이미지 제고도 효과가 되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전지훈련 팀이 한번 들어오면은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기등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들어오면 한 선수 포함해서 코치진, 임원진에서 대규모로 이제 저희가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부산에서 머물고 있는 뭐 쓰시는 돈들 이런 것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여러 가지. 의료 편의는 물론 수준별, 종목별 훈련시설과 숙박시설 등 논스톱 패키지 서비스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국제올림픽위원 방문 등 올림픽 전지훈련 도시로 부산의 입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방송에서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제14회 해운대구청장배 서핑 페스티벌이 지난 23일 송정해수욕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녀 비기너와 롱보드 등 4개 종목으로 나뉘어 펼쳐졌으며 협회에서는 서퍼들의 대회 참가비 전액을 해운대구 송정동의 어메니티 운동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해변을 빗질한다는 의미의 환경 정화 활동인 비치코민과 대회를 함께 펼치며 의미를 더했고, 해운대구에서도 행정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퍼들이 서핑만 즐기지 않고 이 바다 환경까지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비치코밍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대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대회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 지원과 또 예산 확보, 중앙부처의 도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삼광사에서 2019 전국 청소년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조용한 사찰에서 펼쳐진 특색 있는 행사로 마련된 가요제는 전국 각지에서 춤과 노래 등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이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공부에 내몰리잖아요. 그래서 산사에서 이 음악을 통해서 조금 잠시 쉬어가라.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 하면은 불교 아니에요. 불교의 전통 문화도 접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이제 좀 탈출해가지고 휴식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봐라.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3강사 청소년 가요제에는 예선에만 70여 개 팀이 참가하며 종교를 떠나 사찰 문화 행사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부산진구청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1호 나눔천사는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선정됐고 장강식 부산진구의회 의장과 김재훈 의원이 각각 2호와 3호 나눔천사로 꼽혔습니다. 지정된 나눔천사는 현금이나 판매 가능한 물품을 기부하게 되며 이는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전달됩니다. 부산진구는 나눔천사 30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행자 3명이 숨졌습니다. 25일 오전 11시쯤 기장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인도에 서 있던 60대 A씨 등 2명을 덮친 뒤 정차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숨지고 승합차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이날 새벽 5시쯤에는 중구 영주동의 한 도로를 횡단하던 70대 남성이 관광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아세안이 신흥시장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만큼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통해 지역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부산 지역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 실태 살펴보고 이번 특별정상회담이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외국어대 학교 동남아 창의융합학부 김홍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존의 글로벌 시장들이 위축되면서 아세안과 같은 신흥 시장이 최근에 이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가 좀 클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아세안 시장이 어떤 면에서 좀 중요한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도에 그 2018년도 작년도에 그 한국과 아세안 간에 있어서 무역량이 한 1,6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서 400억 정도가 이제 그 무역 흑자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그 무역 흑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경제 협력이 아주 긴밀하게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 아세안은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세안이라는 나라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이제 반식민주의 또 반제국주의의 어떤 연대 이런 측면에서 아세안과 상당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아세안 10개국이 모두가 다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하고 있고, 지금 평양에 그 아세안 국가의 공관도 한 5개 나라가 나가 있어요. 베트남, 네. 라오스, 캄보디아 또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전번에 이제 뭐 김정남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좀 소원해지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미 정상회담이 2차례 다 동남아시아에서 있었죠. 예. 그렇죠? 동남아시아를 가보면은 북한과의 어떤 그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여기저기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김일성이라는 난초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네. 또 저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 있는데죠. 북한에서 만든 그 뮤지엄이 있죠. 거기도. 또 푸놈펜에 가보면은 그 김일성 로가 있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세안으로서도 북한으로서도 아세안의 어떤 충고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세안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애정어린 충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아세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세안 시장 중에서 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되는 나라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주목을 많이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베트남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00억의 흑자가 나고 1,600억의 무역량을 기록을 하고 하는 거에 거의 50%가 지금 베트남이에요. 네. 베트남에 대한 뭐 무역이나
또는 투자가 이제 반이 거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베트남 리스크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베트남도 잘 돼야 되지만 나머지 나라들 소홀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나라 중에서 저는 이제 이 동남아시아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특히 이제 태국을 공부했기 때문에 태국을 좀 주시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번에 특별히 말하면 격상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메콩은 뭐냐면은 그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조금 발전이 좀 더딘 나라, 베트남을 빼고 뭐 태국도 뭐 좀 그렇고요. 태국도 일단 그런 데서 벗어난 나라고 중진국 이상은 되지만 특히 이제 거기에 우리가 CLMV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V는 베트남이니까 빼고 CLM이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그다음에 미얀마거든요.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는 아직까지도 이제 저개발국이고 또 경제 협력의 여지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좀 우리가 주시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그 정상회의를 한 그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 각별히 우리 부산에서도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부산은 아무래도 개최 도시인 만큼 간접적으로 경제 효과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근데 조금 이걸 볼까요? 제가 적어온 게 부산시에서 그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수치를 보면 49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3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7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이제 오늘 그 정상회의뿐만이 아니라 CEO 서밋도 열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기업가들 또 한국과 그리고 아세안 간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기업가들이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CEO 서밋을 여는데 여기는 이제 양국 간에 있어서의 경제 협력 문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뭐 토론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지 않겠어요? 또 이제 부산과의 관계도 이제 물론 그렇고 부산과 아세안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뭐 물론이려니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부산 경제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아세안 문화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개최 이후에도 각종 후속 사업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어떤 계획들이 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이죠. 부산에서 이제 정상회의, 특별 정상회의 열렸을 때. 그때 이제 후속 사업으로 아세안 문화원을 설립하자는 것이 제안이 됐고, 2017년 9월에 이제 세워졌죠. 2년이 됐는데 아주 뭐 우리 부산과 그리고 한국을 아세안에 알리는데 톡톡한 그 효자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부산 사회의 아세안의 문화, 아세안 사회를 알리는데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것을 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첫째가 이제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건설이죠. 한아세안의 ICT 어떤 협업 공간으로서의 이런 그 빌리지 건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이제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이제 그분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할 수 있었느냐. 특히 이제 여기 지금 6.25 때에 6.25 전쟁 때 그 한국을 도와준 나라가 2나라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그것이 이제 태국하고 필리핀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 보면 우리보다 잘 살았죠. 거의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뭐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2000년 돌아와서 그 월드컵이 있죠. 이런 거 등등 통해서 알려지고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 압축 성장,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경제 성장 이런 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거 보고서 이제 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IT 이런 문제를 좀 그 사람들과 개발 경험 같은 거를 좀 공유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개발 경험의 공유를 얘기를 하면 뭐 새마을 운동이고 농촌 개발 운동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ICT 빌리지 건설, 두 번째 추진하는 게 이제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 센터를 건립한다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부산에 있는 그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 30% 넘는 한 3,500명 정도가 아세안 학생이라고 그래요. 그 아세안 네. 학생들의 이제 그를 위한 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기숙사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세안 학생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좀 마련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아는 지한파가 되고 친한파가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고 돌아가면은. 네. 또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의 이제 그 한아세안 관계를 끌고 나갈 그 재원들이고, 그래서 참 그 부산시 생각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아세안 영화기구예요. 이것을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한아세안 공동 프로모션이나 배급, 펀딩, 제작 투자, 전문 인력 양성, 영화인 교류인데 이게 중복되지만은 그 개발 경험의 공유에서 이 아세안 사람들이 상당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한류예요. 네. 한류가 어떻게 그렇게 뜰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공유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아세안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고 또 도움을 주고 경제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하고 일본 같은 나라하고 사실 우리하고는 양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 한류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한다는 것은 이 상당한 그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이제 그 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이제 성공한다면은 그 아세안에서 부산의 위상이 더욱더 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님께서 이제 부산의 수출 현황이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지역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 기업의 아세안 투자와 진출 의향에 대해서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연구원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본부 서영훈 연구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본부의 서영훈 조사역입니다. 예, 부산 기업의 아세안 투자 및 진출 의향 실태는 좀 어떤 편인가요? 예, 최근에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역 수출 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아세안 투자와 진출 의향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네. 그 조사 응답업체 300개사 중에서 42%인 126개사가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진출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는 그 2018년 부산의 전체 해외 투자 금액 중에서 아시안 지역 투자 비중인 40.5%하고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국가별 선호도를 봤을 때는 베트남, 태국에 대한 비중이 4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29.5%, 네. 싱가포르 15.8%, 필리핀 10.5%,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투자 관심도가 71.1%로 월등히 높았고, 네. 비제조업은 28.9%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제조업종에는 지금 섬유, 의류, 가죽, 가방, 신발 등 그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 2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그 화학 고무 14.8%, 1차 금속 12.6%, 금속 가공 11.1% 등 순으로 나타났고요. 예. 비제조업에서는 그 물류 운송이 70.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는 그 도소매업이 25.5%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안 지역의 이처럼 그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그 진출 선호 방식에서는 수출입을 통한 시장 접근형 방식이 전체의 87.4%로 그 가장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네. 그 현지 법인 설립 등의 직접 투자 방식은 12.9%로 좀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네. 이는 지금 여전히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직접 투자와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랑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투자 방식의 진출 의향을 밝힌 기업들은 독자 진출하겠다는 기업이 54.2%로 가장 많았고, 네. 다음으로는 그 현지 합작 투자 41.7%, M&A 4.2% 순입니다. 예, 뭐 그렇다면 지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의 애로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꼽히고 있습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그 물류나 원료 확보 등 그 지금 인프라 부족을 꼽았습니다. 네. 그 조사 응답업체의 41.4%가 이를 애로로 지적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뭐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애로사항으로 얘기하는 인프라 부족하고 그 내용이 뭐 일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인프라 부족 외에는 지금 정치 경제 등 그 사회 불안정성이라든지 투자 자금 확보, 정보 부족 등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역 기업의 아세안 진출 전망은 어떻게 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역 기업들이 아세안 투자와 진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그 내수 시장 성장성하고 그 임금 경쟁력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실제 그 아시안 지역을 봤을 때는 그 높은 성장세랑 그 노동력, 시장성 등이 이런 핵심 투자 결정 요인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랑 산업하고의 좀 적합성이 맞거든요. 네. 그게 또 추가로 이제 뭐 아세안 지역하고 저 부산 지역의 지리적 이점 역시 좀 존재해서 향후 지역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로 투자 진출이 좀 꾸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또 이제 저희 뭐 정책적 차원에서 또 지역 기업의 아세안 진출 전략하고 연계한 현지 사무소 설치라든지 네. 정보 공유 체계 구축하고 아세안 내에서 이제 저개발 국가의 도시개발 패키지 참여를 통한 기업 동반 진출 같은 이런 활성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런 진출이나 이런 투자를 늘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본부 서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부산 지역 기업들은 아무래도 아세안 시장으로서 진출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지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세안 문화원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알려졌고, 네. 또 이번에 후속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제 실행이 되면은 아세안에 우리가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진출하는 기업들 확대 가능성도 있겠죠. 네.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확대 가능성에 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메콩 국가들을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메콩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한 6% 7%가 돼 1년에. 아세안 전체 경제 성장률 한 5% 정도, 네. 메콩 지역만 해서 한 6 내지 7% 정도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대란 말이죠. 또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 한 3%대니까 상당히 이건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거기에 경제 협력적인 측면에서 그걸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한데, 네. 이 나라들이 과거 우리나라 8, 90년대 같이 막 일어나는 나라예요. 또 젊고 역동적인 나라고, 평균 연령이 30세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 나라들이 지금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확대 가능성 중에서 그런 것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개최 도시로서 이제 부산이 가지는 역할도 있을 텐데요. 네. 앞으로 주어진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두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첫째는 우리가 아세안과 1,600억 달러의 무역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 400억 달러 무역 흑자 얘기를 하고,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나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이제 과거에 일본이 동남아에서 이코노믹 애니멀이라는 그런 얘기 비난을 듣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일본도 소위 이제 하트 투 하트 이제 그런 일종의 정책이죠. 네. 1970년대 중반 정도에 후쿠다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하고서 아세안에 이제 보다 더 정성을 기울이기 시작을 하고 했는데, 아세안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나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가 베트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트남도 물론 잘 되길 바라지만은 그런 시장이 우리가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네. 부산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아까 메콩 지역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전략적인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렇죠. 한다는 것은 이제 공인을 받게 된 건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국과 또 아세안 사이에서 부산이 허브 도시로서 협력 허브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제 이런 거 한 3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그 부산시에서 이 중장기적인 비전이 전략이 수립이 돼야 되겠다. 또 아세안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조직 같은 것도 좀 정비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한 아세안 관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싱크탱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 싱크탱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몇 번 강조를 했어요. 부산시도 강조하고 또 외교부에도 강조를 하고. 근데 뭐 예산 문제나 이런 뭐 항상 똑같은 얘기가 돌아오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가장 그 아세안 문제에 대해서 또 정통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그런 대학의 어떤 연구소 같은 것을 좀 이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 차원에서.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 후속 사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후속 사업이라는 것이 이번 이 행사가 절대로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후속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미 제기된 이런 후속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후속 사업을 발굴해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부산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일단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고요. 그 이후에 남은 과제들도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건원 부산시장은 26일 오후 12시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2시 30분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협약식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전 10시 30분 좌천동지구 어린이 꿈동산 놀이터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4시 30분 청년 희망 챌린지 청년 복지 포럼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전 8시 50분 정책회의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전 9시 30분 노인 일자리 신규 참여자 안전교육에 나섭니다. 11월 26일 기상정보입니다. 26일 화요일 부산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8도, 낮 최고기온 15도 나타내겠습니다. 부산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도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상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전해상에서 물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부산은 맑고 흐리고를 반복하겠고요. 대기질은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